사무실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불러도 대답 없는 직원들에 대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거슬린다는 의견과 이어폰 사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이어폰 사용에 대해 지적하면 꼰대스럽다. 아니다. MZ 세대가 봐도 이어폰을 사용하면 소통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내에서 금지해야 한다. 소음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서 개인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 아니다. 동료나 상사가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이어폰을 착용하면 예의가 없는 것이다 등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나뉘었다. 업무 시간에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면 그 상사는 꼰대인 걸까?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어폰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 걸까? 노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노자의 대표적인 저서인 도덕경은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도덕경 1장은 노자의 기본적 사상과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도가 도 비상도, 명과 명 비상면.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이것은 도가 아니게 되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노자가 도덕경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특정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좁은 시야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개념으로 정의하여 바라보는 존재다. 내 눈앞의 세상은 한없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 카페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 바리스타, 공기, 손님들 등 다양한 개념들로 구성된 이 공간을 카페라는 한 단어로 인식한다. 실제로는 복잡한 세상 속 모습을 단순한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 테이블도 마찬가지다. 색깔, 소재 등 무수히 많은 것들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표현하고 인식한다. 세상을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는 매우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카페라는 정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 단어 대신에 복잡한 설명을 통해서 이를 전달해야 한다. 인간은 거의 모든 것들의 개념을 정리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노자는 인간이 정의한 단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를 게으르다고 평가할 때가 있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그 후로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매일 매 순간 평생 동안 게으른 사람일까? 그 사람은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했을 수도 있고 특정 업무에서만 게으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진짜 게으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게으르다는 평가는 그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게으름이라는 개념에 갇혀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편견을 갖게 되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그저 게으른 사람이 된다. 누군가를 규정하고 특정 개념에만 갇히게 되면 실제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놓치게 된다. 편견이 생기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다. 편향된 생각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다양한 판단을 내릴 때도 보인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혐오도 특정한 누군가를 개념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동의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어 발생한다. 또한 특정 개념이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과거에 정의했던 직장 생활의 게으름과 현재의 개념은 많이 다르다. 20년 전만 해도 공식적인 출근 시간이 오전 8시라면 적어도 오전 7시에는 미리 도착해 있어야 어느 정도 부지런하다고 인정받았다. 8시에 업무가 원활히 시작되도록 미리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할 준비도 하고 인사도 나누는 것이 직장인의 기본 태도였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직장인들은 게으르다고 평가받았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 노자는 개념화된 것들에 집착하게 되어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했다. 근무 중 이어폰 사용에 대해 10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공적인 사무실에서 이어폰 사용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과 관점들이 이미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되었을 것이고
다른 이유로 업무 중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특정 개념이나 규정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자기가 살았던 세대의 영향, 그 시대의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주변 상황들 속에서 경험하면서 쌓인 것들이다. 그렇게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과 결정을 한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결과를 배워나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생긴다. 그러한 기준이 모여서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게 맞는다는 편협한 규정들이 만들어진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은 지난날의 총합이 되어 과거가 되었고,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현재이자 미래이다. 과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과거의 산물인 특정 개념이나 규정에 집착할수록 문제가 일어난다고 노자는 말한다. 이건 무조건 이래야 되고 저것은 무조건 저래야 된다는 관념이 꼭 100% 맞지도 또한 맞을 수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진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의미이다.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철학 콘텐츠도 마찬가지이다. 유명하고 권위 있는 철학자나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옳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의 관점을 넓혀주는 용도로 참고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어떤 콘텐츠도 유익할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 8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물과 같이 살아야 할 것을 말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노자 사상에서 최고의 선의 표현이다. 물의 속성은 유연함이다. 물은 그릇의 형태에 따라 맞추어 담긴다. 긴 유리컵에 넣으면 기다란 모양이 되고 넓고 둥근 접시에 담으면 넓게 펼쳐진 모양으로 맞추어 변한다. 또한 목적에 따라서도 물은 유연하게 변한다. 즉 편협되어 하나로 규정되지 않고 상황에 잘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물이다. 꽃병에 담는 물, 물컵에 담은 물, 샤워를 하기 위한 물과 같이 모양과 목적에 따라서 물은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 노자는 도덕경 8장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그 공을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는 것이 물이며 몸은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은 깊은 곳에 두는 것이 또한 물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물은 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유연하게 사고하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은 물길을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순리대로 흘러간다. 세상의 흐름대로 그저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물의 속성이다. 우리 삶도 물의 속성과 같이 유연해야 한다. 순리대로 흐름을 맞추어 유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노자가 말하는 물의 근본적인 의미는 뛰어남이라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실행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뛰어남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요즘 시대에는 유연한 사고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이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남들이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사고에 매몰되어 있어 변화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에도 대응하지 못할 때 물의 속성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팬데믹, 클라우드 컴퓨팅, 우주산업의 대전환, 자율주행 등 예상하지 못한 시대로 가고 있다. 당장 내년에 어떤 것이 변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사고는 필수다. 예를 들어 운전이라는 건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이를 AI가 대체하는 모습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는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파악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학습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과거에는 회사 내 조직에서 뛰어난 한 명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위계 질서가 중요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기업의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자유로운 기업 문화가 직원에게 편하고 나태한 문화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기업 문화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최고의 성과를 위한 구조를 만든 것이다.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는 있지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직원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언제 어디서 일할지를 정하지만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고강도 성과는 달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노자 도덕경 1장과 8장을 이 시대와 연결한 결과로 우리는 더 유연해지고 넓은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집착과 숭배의 대상을 만드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이 위대한 누군가의 말이더라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살아가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1장 본문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영원히 도가 아니게 된다.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이름이 아니다. 없는 것은 이 세계의 시작이고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의 이름이 된다. 욕심에서 벗어나면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볼 수 있고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껍데기만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곳에서 나오지만 이름을 다르게 하는데 가치 있는 그것을 현묘하다라고 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되는 것이다.